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글로벌하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장 부사장과 함께 시장 정리해보고요. 오늘은 저희가 어디로 가죠? 캘리포니아인가요? 샌프란시스코인가요? 좀 긴 거 비슷해가지고 헷갈렸네요.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는 메모리, 우리 이남우 교수님 또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살짝 공개했었던 흙 속의 진주가 있었잖아요. 네,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얘기하지 마시고 또 나옵니까 그분? 또 준비했습니다. 또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네. 박종훈 팀장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한 주제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요. 네. 오미크론 우려가 희망으로 전환되면서 주요 지수가 3일째 올라갔습니다. 네. 어제 화이자에서 오늘 머크까지 먹는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끝나는 거 아닌가 진짜. 한낮 희망의 불빛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제 그 수많은 의사분들이 한 3건이 나왔습니다. 전파력 높지만 중증 위험이 떨어진다 하면서 일단 이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닌가. 네. 코로나는 끝나는 어떤 그런 좀 기대가 나와주면서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바로 이어서 3대 지수의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올라간 나스닥이 0.8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S&P 500이 0.62%, 네. 다우가 0.55%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끝에 약간 싫어요. 밀리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연일 이틀 동안 항상 끝에가 이제 장대 양봉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휴장을 앞두고 그렇죠. 돈 찾아야겠다. 그렇죠. 또 만약에 솔직한 얘기로 연휴가 길어지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쵸. 팔고 나간 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분들은 약간 쫄보가 아닌가. 이분들이란요. 지금 대다수가 저렇다는 거잖아요. 미국에 있는 분들 네. 약간의 그러니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연휴가 나오면 네. 보통 파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하나 보여드린 게 있는데 네. 그 CNBC의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글로벌 데이터인데 네. 바로 요것 때문에 희망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죠?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글로벌 확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런 약간 안 좋은 기사죠. 네. 66만 명이 매일매일 감염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모습은 아니죠.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꺾이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바로 이 다음 그림 보시면 네. 사망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현격히 줄어들고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다행입니다.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먹는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 더 떨어지겠죠. 네. 하다 보니까 흔히 얘기해서 위험하지 않다. 가벼운 감기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중증 위험하지 않다 그러면 좀 겁이 덜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코로나 걸리는 건 그렇죠. 안 무서워요. 되죠. 근데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뭐냐면 미국 내 4천만 명 아직까지 안 맞고 있어요. 백신을.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치료제라도 있어요. 그렇죠. 걸린 다음에 치료제를 먹으면 네. 낫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현지에서는. 해서 일단은 많이 희망이 보인다는 거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로 이어서 이 약입니다. 이 약이 나오는 거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 빨간색 약이에요? 요거 제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아직 못 먹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약이 네. 몰루피라비르 약인데 이게 이제 승인이 되면서 두 번째 먹는 치료제가 승인된 건데요. 입원 및 사망을 30% 밖에 경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증 환자의 효능이 30%라고 해서 이게 좀 선별적으로 그렇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해서 그걸 왜 했냐? 일단 화이자가 잘 듣는 분이 있을 것 같고 네. 먹가 잘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따로 한 가지 더 승인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경감이 이밖에 안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생산이 머크가 압도적으로 더 많네요. 그렇죠. 먼저 했거든요. 먼저 약을 출시하다 보니까 네. 100만 개, 화이자가 25만 개를 출하하는 예정으로 돼 있고요. 이건 또 4알씩 2번 5일간 40알을 복용하는 조금 더 많이 먹습니다. 화이자는 하루에 두 번. 2알. 5일간 10일 열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열알 대 40알이 물론 뭐 많습니다만 글쎄요. 40알 먹는 뭐 다릅니까? 문제가 됩니까? 모아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4알씩 2번에 한 8알 그냥 한 번에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여기다 적지 않았습니다만 이 의학자분들, 의사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요? 약간의 그 부작용이 화이자보다 낫대요 이게. 거의 없다 부작용. 그래서 심장 이런 약간의 부작용이 올 부분들을 효과도 떨어지고 부작용도 조금 덜하다. 예, 그렇죠. 해서 약간 약하군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 이 정도 두 가지 약이 있다 그러면 네. 어쨌거나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집에서 간단히 먹는 약입니다. 자, 근데 여기 그렇죠. 지금 댓글에 네. 너무 비싸다라는 그런 댓글이 있는데 지금 700달러예요. 700달러. 뭐 하나예요? 이거 한 그 뭐라 그러죠? 이거 패키지? 그렇죠. 요거에 40알에 예. 7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70만 원 넘는 한 거잖아요. 84만 원 정도. 너무 비싸네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전문 용어로 눈탱이 맞았죠. 아니 그 머크 약이 이 가격이라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아, 예. 머크. 그래서 약간의 좀 할인 들어가고 야 알았다 통 크게 좀 할인해 줄게 한 게 500달러 초반대. 너무 비싸요. 너무 그거 비싸죠. 누가 그렇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약간 비싼데 어쨌거나 이제 솔직한 얘기로 이 약을 가지고 값을 따지긴 뭐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제 생명을 오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싼 건 비싼 거다. 그래서 지금 일부 수많은 제약사로부터 네. 약간의 좀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게요. 어쨌거나 약 700달러로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80만 원 넘어간 약이었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연구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약이긴 하겠지만 이게 뭐 사실 뭐 엄청 중증이 아니잖아요. 코로나라는 게 걸리면 지금 거의 지금 경미한 그렇죠. 수준이니까. 근데 50만 원, 70만 원? 제가 이제 어제 밤에 네.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게 그 저소득 국가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럼요. 해서 이제 요거를 조금 통 크게 좀 이 비법을 공개한다든지 네. 아니면 조금 더 싸게 공급하면 어떨까? 저 솔직히 이 몰누피라비르 약에 대한 원가가 공개가 됐어요 이미. 얼마예요? 원가가 이게 뭐 한 5만 원 이하입니다. 근데 원가도 좀 비싼 편 아닌가요? 원가가 그 정도면? 정확히 제 기억에 한 20 몇 달러 아니 한 2만 얼마 원화로 밖에 안 돼요. 하나래요? 아니 그 패키지에? 그 패키지에. 마흔 그러니까 알 패키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개발비용이 들어가 있다. 포함돼 있다. 이 머크가 예, 예. 이전에 한번 그 뭐였죠? 에볼라였나요? 무슨 어떤 약 한번 개발했다가 실패했었잖아요. 뭐였죠? 머크가요? 네. 머크가 했다가 그래서 주가 지금 엄청 많이 뭐- 하락하고 예, 막 하락- 그랬었는데 예, 예. 그때의 손실을 이번에 한 방에 만회하려는 그런 것도 있다. 사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 제약사의 백신이나 이런 네. 것들이 공개가 되면 솔직히 되게 비싸게 받는 건 맞아요. 그렇죠. 약값은 예, 좀 비싸긴 약값은 하죠. 비싼 건데 어쨌거나 어쨌든, 지금 어쨌거나 두 번째 치료자가 나왔다는 네. 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보시면 하지만 의사분들이 이거 먹으면 나으니까 뭐 밖에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못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는 이 데이터 아까 보였지만 숫자가 중요한 거 숫자가 네. 아까 얘기했지만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사망자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우리가 느끼기에는 별거 아닌가 보다라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네. 장우석 뭐 또 아침에 방송한 다음에 네. 잘 되냐? 근데 잘 된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잘 되겠지라고 저는 잘 된다고 얘기하겠죠. 중요한 게 뭡니까? 접속자 수. 동접자 수를 제가 보이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뭐 평균 한 이 정도 제가 딱 보셔. 지금 안 봤거든요 오늘. 네네. 얼마입니까? 지금 오늘 조금 슬로우하네요. 6,700분 들어가 계십니다. 6,800분 정도. 죄송합니다. 저한테 얘기했던 네, 겸손히 제가 하겠습니다. 1만 명이라고 뻥을 찾았더니 오늘 또 이따 전화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근데 집중은 안 오늘은 됐고요. 예. 연휴 아닙니까 연휴? 예. 연휴에 뭐 우리 아직 연휴 아니에요, 우리는. 예. 연휴 아닙니까? 그렇다 근데 왜 치고요. 안 들어오는 겁니까? 예. 자, 그 예, 발표된 보시면, 경제 예. 지표 하나 예, 또 있죠. 지표가 있습니다. 자, 개인 소비 지출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개인 소비 지출은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돈 얼마 썼는지를 보는 건데 이게 올라가면 어떤 얘기입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렇죠.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상당히 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수 있을 만한 네. 구간이었는데 딱 보시는 것처럼 월간 기준 예상이 0.4, 실제 0.5 나왔고요. 연간 기준 4.5, 4.7 거의 뭐 흡사한 수준이 나왔기 그쵸. 때문에 크게 우려가 없다고 좀 판단이 됐고요. 네. 사실 이제 이 지표라는 게 얼마나 나오기 전에는 긴장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했더니 얼추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안도의 한숨 쉬면서 오늘 올라간 거 일조였다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가 다음 차트. 제가 늘 얘기했던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네. 보여주는 건데요. 딱 표를 내려가는 모습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딱 보시는 것처럼 20만 5천 건이 나와주면서 역시 같아요. 실업자가 감소하겠다는 것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실업자의 모습은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는 거고 별로 저희가 관심이 없었는데 떨어지는 모습 확인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얼마나 또 얼마나 나올지. 줄어들려나? 근데 이미 우리가 10만 8천 받지 않습니까? 18만 받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커졌는데 어쨌거나 20만 5천 건도 낮은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
자, 그렇다면 시장이 3거래일 동안 반등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항상 차트를 이렇게 데일리 차트 말고 좀 길게 보면은 여기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렇죠.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사상 최고가 대비해서 지수가 어느 정도 예. 수준인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아직 이 질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잠깐만요. 네, 자료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S&P 500이 네. 정확하게 0.63% 밑에 있습니다. 그건 뭐 그 정도 아닌 거죠? 다 와 있는 거죠. 해봤겠네요. 다우가 1.72%, 나스닥이 3.39%, 나스닥 100이 2.88%로 거의 다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일 동안 반등을 세게 주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어떻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부 전문가분들은 다음 주에 무조건 S&P 500이 사상 최고치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도 우리 부사장님의 이마는 단련하셔야 되잖아요. 슈카님의 네, 꿀밤. 제가 출장을 가려고요 다음 주에. 아, 출장 가도 할 건 해야죠. 아니 사람이 없는데 무슨 할 걸 합니까? 밀어서 해야죠. 우리가 소비도 나중에 하잖아요. 꿀밤도 나중에 맞는 거예요. 이런 분이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맞는 걸 혹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실시간으로 네. 보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간단하게 맵을 확인해보고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맵은요 별로 볼 게 없었습니다. 다 초록초록하네요. 다 초록해서 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모습 별로 볼 게 없는데 테슬라. 다만 1번 테슬라가 어제도 5%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네. 1067인가 왔어요. 기다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늘 얘기합니다만 테슬라 워낙 달리는 말에 더 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오는 종목이다 네. 보니까 잘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가 1.4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여타 빅테크에 비해서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왜죠? 어제 이런 기사였습니다. 싸다 주가가. 아, 많이 하락했으니까. 지금 퍼가 23배입니다. 네. 빅테크의 이 정도 퍼는 싼 낮은 거거든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사보자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올라갔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 3번 PFE 화이자가 빠진 건 너무 당연하죠. 머크가 약이 또 나오면서 빠졌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 보시면 아주 짙은 빨간색이 보입니까 혹시? V, 비자. 비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많이 올라가다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 정도의 흐름이고. 그러면 예. 뭐 뭘까요? 저기 없어요. 리얼 이스테이트. 잠깐만요. 없다고 얘기하셔야죠. 왜요? 전 굳이 찾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준비 안 한 거 안 물어보긴 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주의 줬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뭘 보시고 감사하죠? 죄송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여도원 앵커가 오늘 네.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합니다만 아침 힘들었어요. 왜요? PC가 지금 제가 여러분 지금 요 자료 요 예. 조그만 거를 휴대전화로 보고 있어요. 제 PC만 지금 와이파이가 안 맞아요. 돼요. 맞아요. 왜 그래서 이러죠? 지금 막 이거 샘송 바쁘고, 자자 노트북인데 정신도 최신형. 없고 뭔가 좀 부산합니다. 부산한데 실제 부산하지 않고 경주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인터넷이 안 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큰 화면으로 봐야 되는데. 내일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끝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 강의를 좀 설명하고 네. 끝내겠습니다. 1월 15일 날 두 번째 온라인 세미나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많은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지난 11월 27일 날 강의가 너무 좋았다 했는데 이게 들어가시면 지난번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구매 찬스가 있으니까 네. 보시면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1교시는 전내연 분야에 갈 수 있을 만한 네. 슈퍼리치가 선택한 여러 개의 종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실적 시즌 때 어떻게 실적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해드리고 어떤 종목이 보물인지까지 네. 설명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온라인 세미나의 네. 신청 방법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커뮤니티에도 올려뒀고요. 또 영상 미국 주식에 미치다 네. 보면 항상 저희 편집본을 올려두잖아요. 네, 그 영상 하단에 그렇습니다. URL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저희 이제 구독자 이제 시청자분께서 여기서 사진 찍고 가셨어요. 그렇습니까? 열심히 말씀하실 때 그래서 말씀하실 때 V도 이렇게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든 예. 열려 있으니까 놀러 오시고요. 잠시 후에는 우리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시죠? 저희가 이 오픈 스튜디오를 만들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많이 모시고 작은 음악회도 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참 이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도 얼굴을 맞대기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운 마음에 25일 크리스마스에 저희가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3프로 상담소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담소에 나와서 시청자분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마법피리 송솔나무 씨와 크리스마스에 딱 어울리는 그룹 여행 스케치가 미니 콘서트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올해도 저희 3프로TV가 여러분을 위한 정말 많은 선물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직접 뵙고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직접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래 영상 아래 댓글을 좀 써주시고 이 양식을 좀 채워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분들 추첨을 해서 여러분의 댁으로 정말 괜찮은 선물들 이런 옷 같은 것들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프로TV가 만든 3프로 다이어리, 이 다이어리를 주변 분들 그리고 친구분들께 선물하시면서 힘든 이웃도 돕는 이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 25일 토요일 6시. 그때 봬요. 업무에도 폐지하자. 그 폐지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같이 금융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 좀 일시적으로 규제를 좀 하고. 지금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장기 투자가 안 들어와요. 시장이 불안정하고 그게 또 저평가의 한 원인이에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원화 거래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저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수요의 상당 부분은 거의 끝물에 가까워 있는데 투자 유인보다는 공포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탈출할 기회는 확실하게 주는데 탈출 안 하면 그때부터 부담을 해야죠. 또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멀쩡한 집값이 막 2배씩 뛰었잖아요. 공급이 늘겠다라고 하는 그 시그널만 시장에 줘도 이렇게 과도하게 오르진 않을 것이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예. 저는 제가 계속해서 와. 네, 제가 오. 보면서 막 침 흘린 것 같습니까? 아니 좀 따뜻해요. 딱 정말 대단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직관하러 가고 싶다 했는데 굉장히 이제 보완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방송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3프로TV 또 메리츠증권과 함께하는 내년도 시장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에 관련된 강의 계속해서 여러분께 다양한 무료 강의와 무료 자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이나 또 영상 하단에 URL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생방송으로 바로 이제 네무리 교수님을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제 컴퓨터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와이파이 온라인이 약간 불안정하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숨은 보석이죠. 빨리 공개하는 겁니까? 뭐 빨리 해봤자 뭐 한 20분 빨리 공개하는 거긴 한데 숨은 보석을 먼저 공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우리 박종훈 팀장이 지난번 방송 때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은 이야기를 시간을 좀 주고 하려고 해요. 팀장님 들어오세요. 자연스럽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앉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생방송인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앉으시면 되고 깜짝 놀라셨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박종훈 팀장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 팀장님. 네네. 갑자기 들어오셔서 당황하셨어요? 네, 물 한 잔 타먹고 있는데 네,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또 생방송에 내려오니까 늘 또 준비되셨으니까 또 이렇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항상 준비되어 오늘은 있죠.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자, 오늘은 이제 웹3 전쟁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웹3 전쟁이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 웹3 전쟁이라 해가지고 이제 잭도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와 잭도시가 이제 웹3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사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뒤에 가서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기사 접했어요. 웹3라는 걸. 웹3가 뭐예요? 그러니까 봐도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문과에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 포기했는데 정말 좋은 시간 준비한 것 같고요. 네. 이 내용을 딱 보시면서 오늘 만약에 아마 딱 보시면 여러 영문 기사 나오거든요.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확하게 웹 3.0이죠. 근데 이게 1도 있고 2도 있었습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몰랐어요. 그럼 4도 있고 5, 뭐 6, 7, 뭐 언제 11만, 있었어요? 13만 나오는 겁니까? 웹 13만? 뭐예요? 어떤 차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기사의 키포인트를 한번 간단하게 보게 되면요. 자, 아직 여전히 모호한 개념인 웹3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블록체인에 기반으로 하는 분산형 인터넷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웹3를 지원할 기술과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 웹3는 너무 뜬구름이다. 네. 자, 이거는 마케팅 유행어에 가깝다. 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잭도시 같은 경우에는 웹3가 궁극적으로 벤처 자본가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웹3라는 것 자체가 탈중앙화 인터넷인데 네, 벤처 그 자본가에 의해서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탈중앙화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위반하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잭도시가 이제 비판을 한 건데요. 이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웹3, 웹1, 웹2, 웹3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예전에 처음에 밑에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구글. 이렇게 보니까 좀 약간 이해 쉬운 거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리서치하는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인포메이션 이코노미였던 네. 웹1이 이제 플랫폼 이코노미로 웹2로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웹2. 아 여기가? 네, 현재 상황에서 네. 유튜브도 웹2입니다. 그럼 3%도 거의 이 안에 들어가겠네요. 웹2죠. 그렇죠. 유튜브 안에 네네.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많이 익숙한 기업들 많이 보시게 될 텐데 네. 지금 웹3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밑에 기업들이 이렇게 있지만 저희가 뭐죠? 아주 생소한 약간 기업들이 이렇게 비트코인 비슷한 이름이 그렇죠. 비트클라우드 뭐 이런 네네, 것도 있고요. 맞아요. 오픈씨는 또 뭘까요? 네, 그래서 저 이러한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지금 웹2와 웹3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옆에다가 제가 간단하게 좀 썼는데 오늘날의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웹2고요. 네. 그다음에 중앙 집권화가 되어 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소수의 대형 인터넷 회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그러네. 뭐 메타 플랫폼 같은 자, 그런 이제 현재 많은 이제 SNS 이런 이제 기업들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웹3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탈중앙 인터넷이고 자, 중간 단계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개방성이 있고 투명하다. 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터와 소비자 사이에 어떤 가치가 서로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고 대기업이 중간에 끼지 않는 자, 그런 어떤 이제 탈중앙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암호화폐나 NFT 또는 메타버스와 엄청나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하나의 큰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우리 여동원 앵커 지금 탈 인터넷 아닙니까 오늘? 아니 저는 탈 인터넷인데 네. 그 LTE, 그렇군요. LTE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진짜 개념이 네. 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블록체인, 네. 비트코인은 아까 얘기했지만 탈중앙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우리 보통 전통 원이 갖고 있는 그런 걸 벗어난 건데 이것도 인터넷이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약간씩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어디로 벗어난 네, 건지. 어디로 뭐 벗어난 인터넷을 이제 사실은 웹2와 웹3가 아예 구분이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웹3가 진행이 되더라도 웹2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같이 맞물려서. 그렇죠. 맞물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맞물려서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메타버스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네. 보시게 되면 이 트위터가 발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일론 머스크가 웹3 본 사람 있냐? 웹3 본 사람, 나 못 찾겠어. 네, 이거잖아요. 맞아요. 비아냥. 네, 그래서 이걸 비아냥거린 건데, 난 못 찾겠다. 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잭도시가 여기서 A와 G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 이거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심오한 얘기네요.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밑에 보시면 A16G라는 자, 이런 벤처 기업, 이제 벤처 캐피탈 기업입니다. 네. 자, 이 기업에 대한 어떤 풍자를 자, 이런 식으로 A와 G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불꽃이 튀기기 시작합니다. 이 웹3 전쟁에 대해서. 두 분이 네, 일론 머스크는 그렇습니다. 참 싸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요. 네. 그러면 도대체 벤처 캐피탈 A16G라는 자, 이 회사가 뭐냐? 네. 위에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에 대한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이게 제가 캡처를 하다가 너무 많아서 이게 뭐예요? 도중에 못하고 이제 이 정도만 해왔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많고. 자, 그러니까 이 여러 이제 탈중앙화되어 있는 이 기업들을 포트폴리오를 두면서 중앙 집권화. 그러니까 벤처 이 캐피탈 자본이 들어가면서 네. 자, 이 부분을 이제 통제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탈중앙화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잭도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비판을 한 건데요. 네. 이렇게 지금 많은 포트폴리오를 두고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웹 생태계의 변화가 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선을 이렇게 그은 거는 웹2와 웹3의 어떤 뭐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네, 경계선이 아니라 그런 건 아니죠. 네, 웹2가 보시게 되면은 뭐 윈도우나 유튜브나 지금 많은 이제 저희가 익숙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웹3 기반으로 넘어가는 이 기업들을 보게 되면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생소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저는 사실 아는 기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웹3 기반으로 변하고 있고 웹 생태계는 이렇게 계속 변화하고 있다. 저 지금 웹 3.0에 저 노란색 밑에 스냅챗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스냅챗이 웹 3.0이에요? 제가 사실은 비트코인은 또 웹 2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옆으로 좀 네, 잘랐어야 그래서 되네요. 제가 이거를 오해하실 수 있네요. 어디를 네. 잘라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정도 느낌이 네. 있다. 이 정도 알겠습니다. 느낌으로 걸쳐져 있다라는 네, 거죠. 2009년, 네. 2010년 요 사이쯤.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 네. 기업들 자체가 지금 좀 생소한 기업들이 많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또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자, D앱 탈중화 어플리케이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웹2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보시게 되면 로고만 보셔도 뭐 구글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나 아니면은 뭐 스카이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페이스북도 보이고 네. 자,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웹3 기반의 그러니까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로고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생소한 자, 네. 그러한 이제 부분이 있는데 자, 이게 각 분야마다 이렇게 대체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 브레이브라는 그런 기업으로 브레이브. 대체가 되고 네, 여러 가지 뭐 비디오나 아니면 오디오 콜 같은 경우에는 뭐 엑스퍼티라는 이런 기업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자, 이러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댓글에 가장 저도 공감했던 댓글이 꼭 넘어가야 되나요? 왜 2.0이 우리 너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 넘어가야 하죠? 이런 댓글이 있는데 네. 뭐 나중에 또 여러 가지 그렇죠. 전문가들의 발언들이 좀 나오겠죠. 그러니까 잭도시가 이런 쪽에 좀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이 탈중앙 금융도 예, 마찬가지고. 뭘 자꾸 아까 벗어나려고 디파이 하는. 예, 그렇죠. 네. 약간 뭔가 중앙 집권적인 거 벗어나려 하는 네, 그런 관심이 자유. 크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거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하여간 뭐 어려운 내용이지만 잘 듣고 넘어가야 되는 꼭 법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죠? 네. 근데 이거 이게 무조건 보게 해야 되면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메타버스나 NFT 최근에 가장 핫하고 있는 네. 이런 부분들과 어떤 기술적인 면이 많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접목하고. 네, 그러니까 하나의 큰 생태계를 이루고 가는 그 네. 와중에 이제 웹이라는 이 기반에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다음 자료 준비해 주신 거 보니까 이게 갑자기 관련된 시장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네. 언제 이렇게 증가했나요?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런 네, 분야인데. 그저께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근데 NFT 마켓의 어떤 이제 자본 이제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한 그러니까. 네, 많은 모습이 보이고 있고 사실 뭐 NFT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유권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음악 아니면 하나의 어떤 이미지가 될 수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 해서 이제 NFT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021년에 이렇게 125%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자, 2018년에 보게 되면은 이제 482% 정도 상승했던 자, 이렇게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엄청나게 큰 시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글로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어떤 시장 사이즈입니다. 자, 지금 제가 네모칸 친 부분이 2021년 네, 지금 현재인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고 2025년 이상으로 네, 계속 이제 우상향 그리면서 그래프가 이어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다 보니까는 A16G라는 이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 집권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태클을 거는 게 잭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탈중앙화라고 했는데 그렇죠. 벗어났더니 다른 사기업이 그렇죠. 중앙이 되어 있는 네. 거예요. 네, 이런 많은 이제 성장세가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네. 자, 이 부분을 또 중앙 집권화하려는 부분에 대한 어떤 태클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요, 잭도시가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싸워. 나는 공식적으로 웹3 반대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반대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요? 이렇게 트윗을 이렇게 날렸어요. 네. 근데 이 이제 A16G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네. 앤드리슨인데 앤드리슨이 유치. 차단했어요. 유치.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트위터를 차단했다 하는데 이 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잭도시가 나 지금 웹3한테 차단당했다. 네, 이렇게 이제 계속 트윗을 하면서 계속 불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차단 곱하기 100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차단, 그러니까 반사 이게 뭐 이런 거. 네. 탈중앙화라고 했는데 네. 차단했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는 누군가 중앙에서 컨트롤을 한다라는 거예요. 3.0도. 그렇죠. 그런 네. 얘기로밖에,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네, 계속 들리지가 않네요. 풍자를 하고 있는 자, 그러한 이제 모습이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웹3가 어떤 일개 벤처 캐피탈 기업에 의해서
이제 집권화되는 자 그런 부분에 반대를 하는 반대를 하는 이제 하나의 진영이죠. 잭도시 진영에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일론 머스크는 조금 뭐 좀 이제 독고다이 같은 그런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클 세일러 같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네 그리고 아담 백 지금 네, 이런 분들 또는 이제 캐시우드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옹호론자들 그리고 탈중앙화의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 신봉자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분들이 웹2의 세대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부를 많이 축적했던 그런 기업인들이에요. 물론 이제 캐시우드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요. 그리고 이제 혁신적인 기술을 좀 선호하는 자,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업인들이 지금 현재 웹3에 대한 어떤 집권화를 좀 반대를 하고 있고 같은 진영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웹3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걸 또 누가 집권화 자체를 반대하는 거죠. 네네 그렇죠. 지금 한 분이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디 이제 그 자료를 캡처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민수님이 올려주셨어요. 웹 3.0이란 컴퓨터가 시멘팅 웹 기술을 이용한 웹페이지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고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웹 기술을 말한다. 지능화 개인화된 맞춤형 웹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우리가 구글 접속해서 개인정보 동의하게 하면 우리가 검색한 관련된 광고가 막 뜨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능형이 되면 나중에는 진짜 웹만 열면은 내가 관심 가졌던 그간의 그런 히스토리를 쫙 해서 관련된 페이지를 많이 보여준다는. 네, 그렇죠. 근데 지금과 정말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좀 더 네. 똑똑해지는 네. 거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거 준비를 하면서 근데 네. 지금 저 댓글창에 잠깐 봤는데 웹2로 지금 엄청난 불을 노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그렇죠, 대기업들이.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웹3로 넘어가게끔 정말 그렇게 급변하게끔 놔둘까? 웹2에 있는 네, 집권 웹2에 있는 회사들이. 기존에 있었던 중앙 집권화하고 있는 이런 대기업들이 이게 웹3로 그렇게 빠르게 넘어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미 하고 있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웹2를 기반으로 해서 웹3를 가지고 올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뭐 기업들이. 딱 잘라서 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지금 현재 있는 웹2에 있는 여러 대기업들이 이제 웹3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근데 저희에게 설전해봤자 무슨 그렇죠. 그분들이 알아서 하실 텐데. 저희가 하는 거 보고 또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네. 마치 그거 아닙니까? 전통 은행들이 비트코인 약간 밀어내는 그런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 예. 그러나 맞아요. 또 뭐 카드사들이 같이 우리 이거 같이 거래하게 하자는 해주겠다. 거죠.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아, 결국에 이제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어떤 수요, 선택이죠. 니즈에 맞춰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왕이 되겠죠. 힘이 되고. 그럴까요? 그럼 설정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네, 지금 그러고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어지고 네네네. 있어서 조금 더 계속 더 봐야 될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은. 사실 네. 이러한 새로운 기술, 뭐 NFT도 그렇고 이런 모르는 단어들 있잖아요. 웹 3.0 이런 거 되게 뭔가 핫하다고 하고 관련된 기업들 뭐 주가도 엄청 많이 뭐 올랐다고 하고 하는데 뭔가 싶었는데 또 우리 흙속에 숨은 진주. 그렇습니다. 이제 진주에서 다시 좀 뭔가 이제 세상으로 빛을 보고 계신 박 팀장님이 또 어렵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박 팀장님 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네. 숙제를 좀 더 드릴게요. 네. 정말 한 방에 이해하기 쉽게 네네. 예, 야미자를 통해서 야미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미자를 통해서 쉽게 이야기 많이 해주시니까 네네. 요 숙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박정은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호텔 그 이상의 공간을 소유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머무는 모든 순간 럭셔리가 되는 컨시어지 서비스. 특별한 품격과 여유가 있는 프라이빗 어메니티. 4개의 지하철역에 종로 중심 업무지구까지 품은 이곳. 서울 그 중심의 하이엔드 스페이스를 소유해 보십시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1588-3700 시공 대우건설. 중개사님, 중개 수수료가 무료라고요? 그럼요. 집 내놓을 땐 무료, 집 구할 땐 반값. 새로운 부동산 플랫폼 다윈중개니까요. 진짜요? 네, 진짜. 집 내놓을 땐 무료, 집 구할 땐 반값. 어떤 매물이든 다 다윈중개. 부동산 재테크 정보도 있다고요? 네, 재건축 사업성 분석에서 개발 호재까지 부동산 재테크 정보도 한눈에 쏙. 이제 부동산 거래는 다 다윈중개. 참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저희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데 저희에게 숙제를 참 많이 주는 방송입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는 이남우 교수님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지 사정에서 또 인터넷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네무리 교수님이 미리미리 또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장 부사장님이 대신하여 그 내용 일부를 일단 브리핑을 해 주실 텐데 오늘 우리 이남우 교수님이 준비해 주신 주제가
부스터샷 미국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예약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지 또 이 부분이 경제 재개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요. 나이키 얘기를 오늘 또 준비해 주셨어요. 잠시 후 또 확인해 보고 빅테크 특히나 뭐 테슬라 이런 거 관련해서 이런 거가 아니죠. 이런 기업 관련해서 거버넌스 이슈가 사실 계속해서 불거지잖아요. 괜찮은지 여부를 점검해 볼 텐데 한 가지 네. 어떤 주제 뭐 선택 하나 하세요. 저한테 선택권을 주시는 겁니까? 뭐 이남 교수님 연결 안 되니까 제 마음대로 그렇습니까? 하겠습니다. 나이키 하겠습니다. 나이키요? 예. 나이키 저기 또 우리 김풍 오셔갖고 네, 아주 잘 나이키 됐네요. 얘기를 자꾸 예. 하면 뭐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이키를 말씀드릴 건데 나이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나이키 한때 그 공급망 이슈 때문에 특히 베트남 공장이 네.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될 거냐 안 될 거냐 네. 했는데 그때 그걸 이겼던 한 가지 대목이 뭐냐면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이키 신발을 선호했던 분들이 물건이 없으면 네. 안 사고 다른 걸 구입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구입하셨잖아요. 저는 뉴밸런스 2개 그렇죠. 샀어요. 일단 알았습니다. 하시는데 여도 랭크 같은 분이 많냐는 거죠. 뭐 나이키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죠. 사실 나이키만 사죠. 저는 이제 발을 신발 넣으면 이 발이 먼저 알아봐요. 나이키인지 아닌지. 김프로님이 사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준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것만 신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김프로님 약간 귀에 뭐 꽂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네. 그러면 내가 나이키나 애플 아이폰 같은 거는 이번에 없으면 다음에 사겠다는 거죠. 기다렸다 사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많이 아시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매장이 닫히는데 코로나가 때문에 닫혔는데 누가 구입할 수 있겠냐? 네. 온라인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표가 있었잖아요. 온라인이 오프라인 앞서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 네네. 되게 중요한 그림이었거든요. 되게 중요한 대목에서 예. 우리 메모리 교수님이 샌프란시스코 현지에서도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와 이런 거의 뭐 재난 수준인데 연결이 됐다가 지금 다시 또 끊겼다고 해서 제 말을 끊지 말아주세요. 제가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 메모리 교수님 만나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거나 이 대목은 또 우리 교수님이 보시는 입장이 있고 네. 제가 보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자료를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스포츠웨어사 대표적인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피디님 자료 좀 띄워주세요. 뒤에 있는데 지금 나이키랑 아디다스, 룰루레몬, 올버즈 이제 올버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수님께서 새롭게 상장된 종목 중에서 이제 좀 신발계의 테슬라다 하시면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인데 나이키를 보면 정말 압도적이죠.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성장률만 봐도 지난 10년 동안 나이키와 아디다스, 룰루레몬 각각 봤을 때도 나이키가 20%.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핫했던 룰루레몬도 성장률이 굉장히 주가 상승이 좋았지만 나이키는 좋든 안 좋든 잘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분기에 있어서 순이익이 1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뭐 배당 4억 달러, 자사주 10억 달러를 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사주 매입하고 이러한 좀 거버넌스 이슈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훌륭한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화면은 제가 또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디지털 전환에 성공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쪽에 판매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오프라인 닫혀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건데 뭐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기업이 아까 얘기했지만 나이키도 있고 애플도 아이폰이 있는데 애플 아이폰 물론 매장 가서 예약을 하고 구입하지만 없으면 저는 근데 몰랐는데 국내에서도 애플 홈페이지에서 살 수 있대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코시스템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분들은 다양하게 꼭 매장이 아니어도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적어도 애플과 나이키에 대해서 만약에 올해 다시 한번 공급망 이슈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안 사는 게 아니고 다음을 넘기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건 여기 없는 겁니다.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죠? 나이키하고 아이폰이 갖고 있는 특성한 특징. 뭐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중국이라는 또 큰 시장 갖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또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국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애플, 아이폰과 나이키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아니 몰랐습니까? 저 중국을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나이키 신발 신는 분 많고 또 한 가지 그분들도 아이폰을 들고 다니는데 똑같은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제품이 있는데 미국이 안 되면 아시아가 될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 세계 글로벌에 나가 있는 신발이 나이키
아이폰이 애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들 특징을 잘 이해하시면 네.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네. 아마 이걸 이해하신 분들이 가장 잘 아시지 않을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제품이 바로 그 우리나라 아티스트 지드래곤과 콜라보레이션한 그 제품이에요. 이거요? 운동화가. 네. 그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쁘죠. 그래서 유연한 문화라는 게 교수님의 그런 생각을 제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한때는 그 루이비통이나 네. 그런 쪽하고도 했습니다. 루이비통과 나이키가요? 그 루이비통이 아니고 되게 비싼 럭셔리 브랜드인데 네. 그때 크리스찬 디오르였나? 그러니까 네. 그 로고를 박아갖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이키가. 굉장히 비싸게 판매했던 것도 있는데 네. 뭐 이거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편하게 좀 보이니까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네. 이걸 보시면 뭔가 가장 앞서가는 브랜드하고 앞서가는 그 뭐죠? 뭐 같이 이 지드래곤이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아티스트? 뭐, 지드래곤 뭐라고? 그 아티스트가 멋진 가장 잘 사람. 나가는 거를 묶어서 한 거기 때문에 네. 더 시너지가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잘 한 가지 숨어있는 뜻을 모르실 것 같은데 왜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뭔가 시너지 내고 하고 있냐. 근데 저희가 보통 1년에 2번씩 그 제프리스에서 발표하고 있는 10대들을 선호하는 브랜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항상 나오는 게 1등이 뭐냐면 나이키예요, 나이키. 그쵸.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나이키를 좋아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나이키 브랜드하고 뭔가 올드한 거 접목을 시키면 안 되겠죠. 뭔가 좀 떨어지겠죠. 네, 네. 시대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쪽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나오지만 나이키는 항상 1등이었다는 거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내무리 교수님은 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예,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오늘 신발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점검해봐야 될 종목이 하나 사실 있어요. 크록스. 크록스가 어제 크록스? 주가가 엄청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어제 이제 뭐 브랜드 하나 인수하는 그런 모습 네. 보였는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 헤이주드 비슷한 거였는데. 헤이주드인가? 네, 근데 개인 기업이라고 그래서 해요. 그거를 인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이제 지난번에 오라클이 써너 인수한다는 것도 똑같은 건인데 네. 잘 나가던 주식이 갑자기 현금이 나가면서 주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인 건데 물론 제가 얘기했지만 써너는 충분히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인데 네. 아까 얘기했던 헤이주드인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약간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 빠졌다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걸 크로스 기사를? 아니 매번 네. 기사 보고 옵니다. 보고 다양한 오시는군요. 미국 주식 기사.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네. M&A 건은 보통 미국 내에서는 호재를 인식하지만 네. 당장 인수하는 게 돈이 나가다 보니까 네. 초반에 빠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기업들의 흐름은 보통 분기 후에 나온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오늘 이 교수님을 뵙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우리 장 계속 부사장님의 하겠습니다. 코멘트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네. 그 기업들에 대한 기업 평가할 때 랭킹으로 나오는데 이건 넘어가면 되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거버넌스 내용이 나오는데 네. 상당히 조금 예민한 그런 부분이겠죠. 네. 수많은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장우석이 테슬라를 별로 안 좋아한다. 내지는 초반에는 매우 싫어한다. 그러셨죠. 아니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테슬라를 싫어할 이유도 없고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자체를 제가 좀 뭔가 말투나 언행을 좀 불확실성. 얘기하는 거지. 그 테슬라 경우는 좋은 기업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뭐 트위터 관리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던 것이 네. 한 2년 전이었나요? 테슬라가 갑자기 트윗을 합니다. 네. 우리 그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가 트윗했는데 상장 폐지하겠다. 그쵸. 하면서 얼마 네. 400 얼마를 주고 끝내겠다 이런 얘기가 올라주면서 이게 혹시 SEC 법에 걸리는 게 아닌가 해서 수많은 소송이 이어졌는데 그쵸.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고 신재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주주가 회사 상대로 송소송하고 있는 그런 기사가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교수님 얘기하신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어쩌다 얘기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네. 트윗까지 좀 해라 하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들이 수많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누가 이길지 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네. 이런 것 또 하나의 잡음이 아닌가 싶어서 가져온 기사니까요. 네.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거버넌스 이슈 관련해서 이제 사실 지난주부터 이 교수님께서 요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전화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말 많이 하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 싫어하세요. 부사장님이 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정도 하면 되는 물 마실 시간도 없으신 거예요. 아직 멀었습니다. 자, 그렇고요. 네. 그다음 메타 플랫폼도 적어 오셨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 주가 올라갔던 이유가 야 무슨 기술주가 퍼가 22배냐 23배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지금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지금 퍼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메타 플랫폼즈에 대한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마크 주커버그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보다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플 아이폰 하에서의 과연 메타 플랫폼즈의 그런 광고에 대한 부분들이 작동할까라는 거예요. 네. 개인정보를 물어보고 내가 동의하냐고 물어볼 때 많은 분 동의 안 할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러면 개인정보 차단이 되고 특히 이렇게 타겟 광고를 했던 메타 플랫폼 같은 기업들은 뭔가 좀 타격이 올 것 같은데 네. 20살이 넘어갔단 말이죠. 그럼 끝난 거냐? 그게 아니고 올 내년부터 이런 어려움이 척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보기에 약간의 매출이 감소할 걸 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여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 안 한다면 또 저 앞으로 시달려가지고 힘들어져요, 정말. 아직 이거는 동의 안 한다는 게 덜 시달리는데 하여간 중요한 건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제 제가 밤에 마침 이것도 준비했어요. 자료를 쭉 보여드렸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우리 팡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메타 플랫폼지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아이폰 iOS 14가 되겠죠.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면 조금 더 개인정보 수집하는데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주가에 깔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 거라서 주가가 약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메타 플랫폼즈 버려야 되는 거냐? 솔직한 얘기로 저는 한번 한 2개월 전에 잠깐 매도하고 다시 상황을 보자고 얘기했지만 포트폴리오에 다변화돼 있다. 내가 20개 이상 종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중에 한 종목이 메타 플랫폼즈라 그러면 굳이 팔 필요가 있을까? 그냥 가져가면 어떨까? 왜냐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실적에 대해서 그렇죠. 그날 의구심이 실적이 많았었잖아요. 발표가 됐던 시점이었으니까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포트폴리오 다변화 시킨 분들은 아주 먼 미래를 본다 그러면 가져가면 충분한 좋은 기업이지만 아까 이것처럼 실적 시즌 때는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면은 그래서 메타 주주들의 주주 제한이 유해 콘텐츠 관련해서 좀 관리를 강화해라. 그리고 관련해서 이게 노이즈가 워낙에 많았으니까 이 노이즈 부분을 제거하라.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게 쉽나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 건 이제 뭐 아시겠지만 여기에 유해 콘텐츠가 지난번에 10대들의 그 정신건강을 회하는 그런 요인도 있지만 테러 조직이 뭔가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뭐 정치적으로 어떤 분의 어떤 정치 성향을 막 홍보한다든지 되게 많이 엮여 있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를 아셔야 돼요. 말하면 이걸 모르십니다. 미국에 통신품위법이 있어요. 통신품위법이요? 어렵게 한국말을 풀면 통신품위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품위를 지켜라는 건가요? 품의예요? 품의? 아니 잠깐만요. 뭐예요? 그 품이라는 게 단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풀자면 법에 대한 내용 풀자면 어떠한 우리 SNS 소셜 인터넷에 뭔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유해성이 있다 그러면 그 유해성 올린 글을 방치한 이 인터넷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그렇죠. 아니면 그걸 면제해 줄 거냐? 어떻게 해서 보십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쉽지가 않아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면제해 줬어요. 인터넷 기업한테 너희 책임이 아니다 해서 그런 글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문제점은 원래부터 좀 그런 법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원래 출연 예정이셨던 이남우 교수님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가 계신데 저희가 이제 이학영 교수님 연결하는 것처럼 화상으로 만나 뵈려고 하는데 현지 인터넷 사정이 계속해서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뵐 수 없었습니다. 요 좋은 컨텐츠는 다음번에 이 교수님 연결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아쉽지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조금 더 빨리 끝내고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 조금 더 풍성한 내용들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